안녕하세요. 샤샤TV입니다. 오늘은 K-팝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전속계약 분쟁 중 하나, 피프티 사태의 후속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트랙트 전웅준 대표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소송 결과 과연 법원이 말한 그대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발단,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지난 2023년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을 다뤘습니다. 방송 제목은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로 제목부터 의미심장했죠. 그 알은 중소기획사의 기적처럼 떠오른 피프티가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그 이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소속사 어트랙트의 정산 구조의 불투명성, 멤버들이 느낀 정신적 고통, 그리고 대표의 강압적 통제까지 상당히 무거운 내용들이 쏟아졌습니다. 어트랙트의 반격,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이에 대해 어트랙트 전웅준 대표는 즉각 반발했죠. 방송은 편파적이었다. 팩트 확인 없이 멤버들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송했다. 그리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 PD와 CP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그 알이 진실을 보도했는가, 대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는가 라는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의 판단,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 핵심은 사실 적시였다. 그리고 2025년 5월 2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피고 SBS와 제작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기반한 언론 보도라는 결론입니다. 판결의 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볼까요? 첫째, 정산서 누락 주장, 허위 아님, 실제로 누락이 있었다. 피프티 멤버들이 방송에서 주장한 내용 중 하나는 어트랙트가 음원 수익을 정산서에 누락했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어트랙트 측은 단순한 착오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정산서에 음원 수익이 빠져 있었고 어트랙트 측도 이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어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부모가 싸준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주장, 객관적 정황과 부합. 어트랙트 측은 이 부분이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송은 대표가 버렸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멤버의 어머니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취지로 소개되었다는 점, 실제로 해당 어머니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고 그 정황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는 점, 방송에서 언급된 대표의 지시로 버렸다는 주장 역시 외주 직원과의 진술에서도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작진이 의도를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지요. 셋째, 전웅준 대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 반론권 보장 요청이 있었다. 어트랙트 측은 방송이 대표의 반론 없이 일방적 내용만 보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SBS 측이 무려 10차례 이상 인터뷰 및 입장 전달을 요청했으나 어트랙트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작진은 문자,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며 그중 일부에는 대표 측이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만 밝혔을 뿐 명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즉, 반론권 보장은 시도되었으며 제작진의 고의적 배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지요. 넷째, 전체적인 방송의 취지, 공익적 목적 인정. 법원은 방송이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의 불공정 계약 문제,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 신인 그룹의 성장과 붕괴라는 산업적 맥락을 다룬 점에서 충분히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송의 핵심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조명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법원은 중요하게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방송 내용이 일부 다소 자극적이거나 특정 입장에 더 집중됐을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거나 명예훼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즉,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불쾌했을 수 있고 억울함을 느낄 여지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보도 범위 안에 있었고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는 행위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정성이 부족한 것뿐일까요? 법원의 판단은 형식적으로는 매우 논리적입니다. 허위 사실로 볼 수는 없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 범주 내라는 취지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공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왜 언론 책임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그할 해당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심지어 시청자를 기만했다,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는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방송이 공정하지 않다는 경고는 받았지만 그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한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허위는 아니지만 사실의 선택과 편집에 의해 충분히 왜곡될 수 있는 방송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전홍준 대표의 반응, 항소하겠다. 판결 직후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가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소송 그 이상입니다. K-팝 산업에서의 권력관계, 언론의 보도 방식, 그리고 법의 잣대가 충돌한 사건이죠. 결론 누가 날개를 꺾었는가 다시 묻는다. 피프티는 이제 5인조로 재정비되어 활동 중이고 멤버 키나는 어트랙트에 복귀, 나머지 3명은 새로운 그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소가 예고된 만큼 이제는 1심 법원의 판단이 과연 상식적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는 언론의 자유였는지, 혹은 책임져야 할 편파였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